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엔비디아 GTC 2024 개최, 그리고 4월 초에는 아마케 일정, 주 중반에는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섹터와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섹터는 파동상 첫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 조선 관련 섹터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파동이니만큼 조금 더 신선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 모멘텀 체크 두 가지를 해보자면, 첫 번째 조선업 관련 흐름, 두 번째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 공부방에 공유를 드린 내용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미국 철강 노조 중국 조선업 불공정 조사 요구를 했는데, 바이든은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슈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 5개 노조가 중국 조선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로 미국 철강 노조가 정부에 중국 조선업 불공정 경쟁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USTR은 청원을 접수한 다음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4월 중순까지는 이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이슈들, 한다 하지 않는다, 잡음과 호재들의 연속선 상에서 그런 파급력으로 조선 관련주는 매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오전에 8시쯤에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렸고, 매매 전략과 여러 가지 전략을 공유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나왔다가 가격 반납을 했는데 연속선상에서 계속 현대힘스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현대힘스는 신규주인데 거래량이 연이틀간 급증을 하면서 거래대금 2,700억, 금요일 3,8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처음 생긴 21선을 처음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윗꼬리 고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15분 차트 흐름상 거래가 처음으로 터진 이 구간부터 최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현재 1차 지지가 될 만한 구간은 61.8% 라인인 17,000원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 1차 지지의 타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자면 시세가 거래가 분출되면서 처음 나왔던 구간부터 최고가까지의 중심인 피보나치 50% 라인 17,800원 라인이 조금 더 공격적인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17,000원 라인을 보고 5분 차트상 이 구간 3일선에 해당하는 5분봉상 216일평이 겹치는 자리가 17,000원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 그 17,000원 구간은 처음으로 갭 하락을 했던 이 음봉의 종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양봉의 25%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17,000원 구간은 상승 그리고 그에 대한 조정으로 한 번쯤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타점이고, 그런 흐름이 이런 21선까지 나올지, 장대 양봉의 절반가까지 나올지, 조정이 위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추적을 해봐야겠죠. 조금 더 보자면 파급력 및 결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건 금요일 오후에 공부방에 공유드린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청원을 접수한 시점에 미국 정부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이를 토대로 한국 선박 발주 증거와 같은 반사수혜로 조선 섹터를 연결짓기에 근거는 부족하고, 미국이 진짜 제재를 할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산 분야로의 한국 조선소 추가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4월 하나그룹과 HD 현대그룹의 수장이 가장 큰 수요자인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서 이는 한국 조선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론은 향후 실제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기대감은 이어질 요소가 있고, 조선 관련주는 그래서 새로운 강세 섹터로
3월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임스는 사업, 블록 배관 및 처리장, 현강 및 BLT를 제작 및 공사하는 조선기자재 업체인데 매출처로는 HD 현대중공업 향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대중공업 그룹 협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은 이렇게 레고처럼 부분별로 조각을 내놓은 상태이고 후판, 두꺼운 철판을 자르고 붙여서 블록의 재료가 됩니다. 주된 공정, 소형, 중형 조립, 대형 곡블록 제작, 그리고 세부 공정, 용접 사상, 선행 의장 공정, 배관 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도장 공정이 있는데 여기서 선막 내부에 이 철판은 바다 항해를 할 때 부식이 되기 때문에 한 페인트를 한 3번, 4번 정도 더 발라줍니다. 그런 공정을 통하고 현대임스 성장성, 공모자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공장 증설에 900억 원 투자를 할 예정인데 2024년 하반기 착공을 해서 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5척 규모가 생산 가능한 규모이며 한 척당 80억 가정시에 약 2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대임스의 2024년, 2023년 전망을 봤을 때 2천억인데 저런 공장 증설을 통해서 2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다루면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정적 요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수주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조선업은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섹터이죠. 조선 관련주는 저 PBR이 아닌 고 PBR 산업으로 주주환원 정책 시행할 여력이 적습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과는 대조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조선업 인력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현대임스는 17,000원 라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을 기준으로 아니면 그 위에서 버틴다면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조선 관련 섹터이고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죠. 전고점 라인에 여러 차례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하락을 했던 매물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다음날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로 숨을 죽여준 가격,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은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다음날 양봉의 25%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앞에 이런 매물들이 매물 출회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잘 받아가고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올 테고 그런 5일선이 올라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만 잘 받쳐 놓는다면 그런 흐름은 양봉 도지 캔들이 될지 음봉이 될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잘 받쳐 놓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분차트 흐름상 급등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횡보성으로 급등락이 적은 이렇게 도지 캔들류가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LS 일렉트릭 이 종목도 볼 수가 있는데 3월 10일 화요일 공부방에 공유드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AI 경쟁에 따른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GST가 액침 관련으로 급등을 했고 거기서 어떤 파급력과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AI 경쟁 격화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해서 전력 설비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연평균 11%, AI 서버 적용하면 26에서 36%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럼 열을 식히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면 전력 수요 쪽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파급력을 찾아보자 한 거죠. 그 관련주는 재룡전기와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일봉상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거래를 죽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차례 세워두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깃발형의 패턴인데 상승 깃발형의 패턴에는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깃발을 세우든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성을 띄우든가 아니면 지금 LS 일렉트릭처럼 우상향을 하면서 깃발을 만들던가 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보다는 3번의 깃발형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S 일렉트릭은 한번 세워놓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눌리고 음봉으로 눌렸지만 하락으로 빼지 않았다는 것은 5일선을 지켜줬다는 것은 누리고 눌렀지만 지켜줬다는 것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세워두고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 그리고 저점과 저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우상향 추세가 됩니다. 고점부에서는 매도, 저점부에서는 매수 공략을 충분히 이 사이에서는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5일선을 이탈하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켜준다면 다시 저점 매수의 기회 정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 SMR 관련해서 그런 전력 수요 모멘텀이 뒷받침되면서 거래량이 급증, 거래 대금은 3,800억, 2,400억, 3,300억 아주 많이 터졌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죽지 않는 한 물론 하락이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공략을 그런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 종목이다. GST와 K엔솔은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 3월 13일 또 매도 관점을 공유를 드리죠. 매매를 했던 것을 복귀를 하는 건데 매매 사유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전략과 매도 관점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시총을 짧은 기간 동안 넘어서주는 거래대금에서의 단기가율 지정은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편이고 좋은 결과를 준 적이 많다 이런 정도로도 공유를 드리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시간 외에 상한가가 나왔고 시간 외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매물 부담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 2,700억 1,700억, 2,600억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6천억 원을 단 며칠 만에 소화를 하면서 거래 단기가율 지정이 되는 것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한 관점과 다양한 관점과 여러 가지 실전 매매 팁들을 공부방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1분 종합을 해보자면 현대임스는 일단 17,000원 라인이 눌림 공략을 하기는 1차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게 더 내려와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위에서 버티면서 지지가 될지 그건 재료의 강도와 여기서 들어왔던 주포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월요일 그냥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분히 보는 것. 그 다음 삼성중공업도 현재 거래를 터뜨리면서 전고점 매물을 잘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흐름이 하루 이틀 잘 나온다면 5일선 지지하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LS 일렉트릭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승을 우상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잘 공략을 해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 정도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가 아닌 자리를 지키는 길목을 지키는 매매 전략은 특히 직장인 분들에게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추격의 악마와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차분히 매매를 하는지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